옛날 옛적 푸른 언덕과 푸른 초원이 펼쳐진 아름다운 프랑스 지방에 빗방울 요정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요정들은 비가 내릴 때마다 작은 빗방울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와 사람들에게 행복과 번영을 선사하곤 했습니다. 특히 이들 중 가장 용감한 요정은 이름이 뚜두루였는데 그는 항상 새로운 모험을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어느 날 뚜두루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하늘에 떠있는 구름 왕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마법의 보석이 숨겨져 있다는 전설이 있었고 보석은 주인을 산과 들이 소생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뚜두루는 자신이 그 보석을 찾아 사람들에게 더 큰 행복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뚜두루는 준비를 마치고 빗방울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늘 높이 날아오르며 구름 사이로 빠르게 질주했습니다. 그의 친구들 다른 빗방울 요정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뒤에서 응원했습니다. 뚜두루는 이내 구름 왕국의 입구에 도착하여 조심스럽게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구름 왕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하늘의 색을 닮은 벽들과 은빛으로 빛나는 부드러운 계단이 있었고 그곳에는 환한 빛을 발하는 신비로운 생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뚜두루는 그곳에 현자 눈부신 날개의 멜리사를 만나 그녀에게 전설의 보석에 대해 물었습니다. 멜리사는 뚜두루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감한 요정이여, 전설의 보석은 이웃을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 반응하여 모습을 드러낸단다. 내가 가진 용기가 있다면 충분히 보석을 찾을 수 있을 것이야. 뚜두루는 그 말을 듣고 힘을 얻어 구름 왕국을 돌아다녔습니다. 헤매던 끝에 그는 커다란 폭포 뒤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곳에는 보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순수한 마음의 상징인 보석이 환하게 빛나며 뚜두루에게 다가왔습니다. 뚜두루는 보석을 가지고 지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오자 비는 멈추고 무지개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보석을 보여주며 모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뚜두루의 용기와 선함에 감동받아 그를 영웅으로 칭송했습니다. 그 후로도 뚜두루는 여러 번 모험을 떠났지만 그의 첫 번째 모험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프랑스 전역에서 전설로 전해졌고 용기와 순수한 마음이 가장 위대한 힘임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어느 작은 마을에 엘리제라는 젊은 재봉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제는 그녀의 바늘과 실로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내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엘리제가 만든 옷을 입으며 그녀를 칭찬했고 점차 그녀의 명성은 주변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엘리제는 마을 외곽에 있는 숲에 들어갔습니다. 숲은 울창하며 다양한 식물들과 동물들이 사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녀는 반짝이는 낙엽 한 장을 발견합니다. 놀랍게도 그 낙엽은 너무나도 빛나서 금으로 만든 듯 보였습니다. 엘리제는 그 낙엽을 집어들고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 낙엽은 내가 만든 가장 아름다운 옷에 사용할 수 있을 거야.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낙엽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엘리제는 낙엽을 사용해 환상적인 드레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드레스를 완성하자마자 그 낙엽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드레스는 그녀의 손에서 스르르 빠져나가더니 창문 밖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엘리제는 깜짝 놀라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드레스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후로 엘리제는 매일 숲을 찾아가 그 마법의 낙엽을 찾으려 했지만 두 번 다시 같은 낙엽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다양한 나뭇잎들을 모아 그녀만의 독특한 옷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더욱더 독창적이고 예술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며 점차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답니다. 엘리제는 잃어버린 낙엽 때문에 슬퍼했지만 숲이 주었던 영감과 새로운 기회들 덕분에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이너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가슴 깊이 감사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프랑스 전역에서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그녀의 작품들은 예술로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프랑스인들은 엘리제의 숲의 낙엽 이야기와 그녀의 거대한 성공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창의성과 자연의 아름다움의 영감을 받아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게 엘리제와 그녀의 마법의 낙엽은 프랑스 동화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 그르농이라는 곳에 아르망드라는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르농의 사람들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죠. 아르망드는 소박한 삶을 좋아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제나 모험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르망드는 마을 시장에서 할머니에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황금 사과에 관한 전설이었습니다. 모든 병을 치유하고 무한한 부를 가져다 준다는
그 사과는 신비한 숲 깊숙이 숨겨져 있다고 했죠. 그 누구도 그 사과를 찾아 무사히 돌아온 이는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르망드는 모험심에 불타올랐습니다. 몇 주 동안 준비를 한 후 그는 결국 신비한 숲으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걱정했지만 아르망드는 할머니가 지어준 부적과 오래된 지도를 가지고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아르망드는 이곳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곳인지 깨달았습니다. 나무들은 하늘 높이 치솟아 있었고 바람은 신비로운 노래를 부르며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길은 울퉁불퉁하고 어려웠지만 아르망드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자를 닮은 나무 연못에 사는 물의 정령, 길 안내를 해주는 신비한 나방과 같은 다양한 존재들을 만났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마침내 아르망드는 전설 속의 황금 사과 나무에 도착했습니다. 나무는 황금빛으로 빛나며 그 아래에는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죠. 그러나 그 순간 아르망드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바로 여정 그 자체가 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황금 사과를 따르기보다는 그 아름다움과 숲의 경험을 마음속에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사과를 따고 싶은 마음을 접은 아르망드는 조용히 나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자신이 왔던 길을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숲은 그의 결정을 존중하듯 살며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아르망드는 사과의 전설을 들어라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모험의 가치에 대해 말하곤 했습니다. 이후로 그르녹 마을은 더욱 활기차고 긍정적인 곳이 되었고 사람들은 아르망드의 이야기를 전하며 서로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아르망드는 그가 원했던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깨달으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 전 프랑스 남쪽 낮과 밤의 경계가 흐릿한 깊은 숲속에 에스메랄다라는 소녀가 살았다. 그녀는 초록색 눈과 금발의 머리를 가진 소녀였으며 마을에서 그녀의 미모는 많은 이들의 입에 올라갔다. 하지만 이렇듯 아름다운 에스메랄다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농사일을 도와야 했기에 그녀는 야생의 순별이 가득한 숲속에서 산책할 시간을 가질 수 없었다. 어느 날 기약 없던 비가 그치고 하늘에 무지개가 떠올랐다. 에스메랄다는 잠시의 일손을 놓고 숲으로 향했다. 숲은 그녀에게 언제나 신비로운 곳이었지만 이번엔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다.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은 그녀의 주위를 반짝거리는 에메랄드로 변모시켰고 빛은 견딜 수 없이 아름다웠다. 숲속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긴 에스메랄다는 그 어느 때보다도 멋진 풍경을 마주했다. 하늘로 높게 자란 큰 나무들 사이로 작은 요정들이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물결처럼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깜짝 놀랐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들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생각과 함께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조용히 숨을 죽이며 에스메랄다는 앉아 요정들의 춤을 보았다. 요정들이 맴돌며 노래하는 소리는 맑은 시냇물 소리처럼 그녀의 귀에 맴돌았으며 그녀는 어느새 그들의 노래에 흠뻑 빠져들고 말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만큼 에스메랄다는 요정들이 만들어내는 환상 속에 갇혀버렸다. 그러던 중 요정 중 하나가 그녀 곁으로 다가와 속삭였다. 에스메랄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녀는 살짝 당황한 나머지 당장 대답을 하지 못했고 요정은 부드럽게 손을 내밀며 이어 말했다.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라면 소원을 들어주지. 에스메랄다는 순간 고민에 빠졌다. 자신의 일상에서 벗어나 숲속에서 자유롭게 뛰놀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 세계에 대한 책임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요정의 친절한 미소는 그런 그녀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결국 앉아있던 곳에서 일어나 요정의 손을 잡았다. 제 소원은 이 숲이 항상 이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나처럼 행복을 찾을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요정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단다. 그녀가 말하며 마법의 가루를 흩날렸다. 순간 숲은 더욱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찼으며 에스메랄다는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그 마법을 온 몸으로 느꼈다. 그날 이후로 에스메랄다는 매일 숲을 찾아가곤 했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점차 마을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그 누구도 그녀처럼 요정을 볼 수는 없었지만 숲에 머물기만 하면 저마다의 행복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은 남아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숲은 언제나 그들을 환하게 맞이했다. 그 숲은 요정의 왕국이었고 에스메랄다와 그곳을 찾는 이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남았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 루네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네는 자연을 사랑하고 하루 종일 꽃과 나무 사이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의 집 뒤편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루네는 이곳에서 수많은 꽃을 키우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정원은
그녀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어느 날 룬에는 정원한 구석에서 빛나는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이 씨앗은 평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꼭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며 신비로운 에너지를 내뿜고 있었죠. 호기심 많은 룬에는 이 씨앗을 심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원의 한가운데에 구덩이를 파고 씨앗을 조심스럽게 묻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씨앗에서 자라난 식물은 아주 특별한 나무로 성장했습니다. 이 나무는 마법을 부리는 듯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룬에가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면 그녀의 마음속 소원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룬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우선 몇 년 묵은 마마의 병을 낫게 해주었고 마을에 풍년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붉은 꽃들이 피어나 사방을 화사하게 물들였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공짜로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나무의 마법을 사용할 때마다 룬에는 정성을 더해 나무를 돌봐야 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욕심 많은 상인들이 마법의 나무에 대해 듣고 그것을 손에 넣고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룬에는 나무가 단순한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가 아닌 자신이 보살피고 이해해야 하는 존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돈과 힘으로 나무를 얻으려 했지만 나무는 룬에에게 충실했습니다. 룬에는 상인들에게 나무의 마법이 주는 진정한 가치와 교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법, 그리고 욕심을 표하지 않고 삶을 누리는 지혜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룬에는 나이가 들었지만 정원을 가꾸고 마법의 나무와 함께 생활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해졌고 룬에의 정원은 마을의 성지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의 신비로움을 이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었고 룬에의 정원은 많은 이들에게 빛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각의 정원에 자신의 작은 자연을 가꾸며 룬에의 이야기를 떠올리곤 했습니다.